지수 단원. 지난 시간에 지수 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죠. 이제 뭐냐면 정의와 계산. 얘는 의미가 수원 이후 모든 대수단원 대표한다. 배우는 구조랑 문제가 출제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수학 상하까지의 대수 단원은 이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는데 칠판을 봐. 수원 이전 대수 단원이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하고 문제의 풀도 좀 더 넓은데 수원을 포함해서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대수 단원의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고 수원 이후에서는 간단하게 다루죠. 그래서 실제로 수원 이후가 수능 시험범인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대수 단원들에 대해서 이 대수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대표적인 게 두 수가 같다. 그다음에 연산 법칙을 정확하게 지키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고 간단하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출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수단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석학, 그래프, 교점,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한 거 기준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거는 환원시킨다 라는 구조는 지금 이 로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대수 파트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는 안 다루는 건 아니지만 다루더라도 간단하게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정도로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강조했던 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거듭 제곱. 그래서 거듭 제곱근은 말로 하면 정의와 계산으로 구성되고 거듭 제곱근의 계산은 유리수 지수로 바꿔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유리수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을 한다. 사실상 두 개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면 어차피 지수 법칙이 머릿속에 있는 상황에서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다시 숙련시키는 활동을 할 이유는 없죠. 이제 그런데 정의와 계산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정의지. 정의는 뭐라고? 방정식 단원 구조를 따른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 정의, 계산. 거듭 제곱근은 왜 하는 거라고? 지수의 정의 중에 세 개 중에 유리수 지수의 정의니까. 이제 이 정의가 다시 중요한 게 방정식 단원 구조. 그래서 풀이와 근의 이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했던 게 강조점이었죠. 로그 단원은 똑같은 구조예요. 정의와 계산. 똑같은 구조이므로 패스. 그 다음에 상용 로그. 그러니까 추가적인 개념으로서 이게 등장을 하거든. 상용 로그는 시중에서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다음에 실생활. 그래서 나눠준 그 유형별 기출 프린트에도 실생활 유형이 잔뜩 실려 있어요. 중요해요. 현재 교과서에서도 얘를 언급을 하거든. 다만 그리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어떤 교과서에는 조금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뭐가 됐든 수능은 아니다. 실생활까지도. 실생활은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빠졌고 이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교과서는 조금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수능 범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출판사 교과서의 공통 부분이거든. 특정 교과서에만 실려 있는 건 교과서에 있다라고 취급하지 않아. 그 교과서만 보는 사람을 유리하게 출제하는 게 아니니까. 실생활은 모든 교과서에 있어요. 그런데 요즘 트렌드가 아닐 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한두 번 읽고 풀어, 이 문제들이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로그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 실생활 문제는 반드시 무슨 식이 제시되거든. 뭐 소리는 이렇게 측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식이 제시되어 있고 거기에 수치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적용해서 풀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뭔 말이냐면 수능에 그 시기가 돼서는 실생활을 다시 풀고 있을 시간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럼 수능에 나오면요. 너만 그러겠니? 다른 새끼들도 그러겠지. 그러면 맞추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는 정도로만 하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로그는 현재 추세에서는 얘가 수능에서 조금 한 4점짜리로 출제됐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된다까지는 모르는데 최근에는 됐었으니까 얘는 신경을 쓸 때. 그러면 얘는 그냥 이거랑 똑같이 그냥 적용되는 거고 똑같은 구조로 알아두고 따로 훈련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수원 전체가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이잖아. 그러면 지금 지수로그에 대해서는 지수로그 함수가 좀 더 중요하고 지수로그는 요것만 확인한다. 수능 시기가 되면. 나머지는 평소 실력으로 맞추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알겠죠? 그때 가서 뭐 따로 공부할 게 없고.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 그럼 내가 이걸 알려주는, 이거 적고 X 처리하는 이유는 아예 안 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네가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내가 나눠준 기출문제집에도 이게 실려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양이 많다거나 있다고 해서 중요하게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봐. 결론은 그거야. 나올 확률이 극도로 떨어지니까. 얘는 어려워. 하지 마, 그냥. 대충 보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마. 안 나와. 그런 걸 알려주려고. 네가 앞으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네가 틀렸어. 틀렸나 보다 하고 끝내. 복습하지 마. 시간 없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지.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걸 말로만 하겠어요? 뭐죠? 정의는 좀 중요하죠. 근데 그것도 정의 알지? 정의가 뭐냐면 미조건 진수조건을 제시했다는 가정하에 AX 승이 B다. 필요충분 조건 X는 로그 A의 B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야? 요거나 좀 하자. 정의, 계산. 말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높아심이 들어서.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 뭐냐면 A의 X승은 B다. 그 다음에 X는 로그 A의 B다. 이거죠.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뭐 X란 놈은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 지수.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 로그. 따라서 로그 자체가 지수다. 그럼 이건 어떤 지수야? A란 놈을 B로 바꿔주는 지수다. 이건 기초였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좀 하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해? 2란 놈을 3이란 놈으로 바꿔주는 지수다 라는 의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로그의 성질은 로그의 정의는 어디다 쓰느냐?
이게 이제 심화죠. 여기는 뭐야? 로그야. 여기는 뭐야? 지수야. 로그를 지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로그의 정의다.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양방향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꾼다라고 지금 표현한 건, 뭐, 10번 그런 상황이 등장하면, 한 8번 이상은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한두 번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왜 그러냐? 하면 얘는 뭐야? 직관적이야. 얘는 뭐야? 연산적이야. 선생님이 말하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절차가 있는 사고. 얘는 절차가 없는 사고. 선천성에 많이 의존하는 거. 이거는 선천성에 의존이 안 돼. 지금 이거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가는 거. 도형으로 치자면 곡선, 직선. 직선을 곡선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걸 본 적 있나? 없죠. 근데 곡선을 직선으로 많이 바꾸거든. 할선, 접선. 핵심이죠, 핵심.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얘기 하려고 적었어요. 계산에서는 밑을 기준으로 밑이 같다. 뭐야? 로그의 성질이죠. 로그의 성질, 심화는 이거지. 로그의 성질이 뭐야? 이런 게 나는 심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화를 시키는 게 내가 아직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화를 시켜갖고, 자, 이거 나올 수 있어. 예상! 이러고 싶은데 만드는 능력이 떨어져. 너무 단순한 사실을. 그런데 평가원은 그 단순한 사실을 갖고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를 만들어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아직 평가원보다 한 수 아래야가 아니라 한 수십 수 아래야. 나오면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해줄 수 있는데, 예상 문제를 만드는 건 좀 너무 아직 힘들거든. 그런데 시중에는 넘쳐나요, 예상 문제가. 와. 그런데 보면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후보가 이거야. 이게 지수 법칙이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로그의 성질과 지수 법칙은 같은 말이다 라는 게 핵심이거든. 혹시 알아? 뭐 얘기하면 이게 나중에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잘했어. 그럼 이기는 거지. 뭐냐면 로그의 성질에서 로그 A의 X Y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라고 안 적혀 있다. 로그의 성질에 이렇게 안 적혀 있다는 건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씨발, 이게 더 어렵고 이건 더 쉬운 내용인데, 이거는 손 못 들고 이건 손 드는 건 뭐야 도대체. 이런 반논리. 좌우가 바뀌었죠. 좌우가 바뀌었죠. 지수법칙,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적은 거지. A의 P 플러스 Q승은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이다. 지수법칙이 이렇게 적혀 있나? 지수법칙 좌우가 바뀌었죠. 이것도 모르냐? 좌우가 바뀐 거야. 그래서 지수법, 이거 얼핏 보면 얘가 여기 실려 있고 얘가 여기, 아무튼 이 좌우가 바뀌었다는 게 잘 못하는 사람은 두 개의 수와 하나의 수, 두 개의 수와 하나의 수, 이런 구조로 생각하는데 진짜 암해봐죠. 뭐냐면 이 덧셈이 이 덧셈이지, 이 곱셈이 이 곱셈이지. 로그가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잖아. 로그가 지수다. 지수의 덧셈이죠. 그럼 이거는 진수끼리의 곱셈이죠. 내가 말한 게 그거였죠. 그렇게 치자면 이거를 일로 바꾸는 주는 역할을 누가 해? 이 정의가 하는 거죠. 다 정의에 의해서 번역하는 것 뿐이죠. 이제 고2 내신스러운 문제는 이제 뭐야? 로그 뒤에는 곱셈이 와야 된다. 따라서 덧셈꼴이 있으면 출제도 뭐야? 곱셈꼴로 바꿔라. 이런 건데, 이제 수능에서는 그따위 거는 묻지도 않는다, 이제. 그건 당연히 알고 있지. 그걸 내가 테스트 해줘야 되냐?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러면 밑이 다르다면. 밑이 사고의 기준이다. 밑이 다르다면. 다르다면 뭐죠?
밑이 다르면 로그 밑변환 공식.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을 쓰라 그 말이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밑이 다 다르니까 로그를 계산하라. 로그를 계산하라는데 밑이 다 다르므로 밑변환 공식을 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니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죠?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는 1이다. 이제 이 로그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패턴적인 놈, 대표적인 게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로그 A의 M승, B의 N승은 M분의 N 로그 AB다. 이런 것들. 여기서 N이 나가는 건 이거예요. 이게 아니고. 근데 M이 나가는 건 이거를 도움을 받지만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머릿속으로 유도가 된다 손 들어보세요. 유도된다. 같다는 걸 알고 있다가 아니고 이거 왜 같은지 설명할 수 있다. 반성하세요. 밑변환 공식을 아직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으로 하겠어요. 로그 C의 A의 M승 분의 로그 C의 B의 N승.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 앞으로 나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묶어놓은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건 반성하세요. 그러면 지금 저 문제는 뭐니? 이거 이용하세요. 좀. 이거. 그래서 지금 밑이 이렇게 다 다르잖아. 물론 기초가 또 여기 있어요. 뭐냐면 9는 어떻게 해야 돼? 3의 2승, 4는 2의 2승, 25는 5의 2승. 이거 기초지. 왜 기초야? 지수로그는 왜 애초에 학문이 생겨난 이유가 뭐야? 큰 수를 작은 수로 바꿔서 다루겠다라는 거거든. 그 소인수 분해가 기본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로그 5의 3의 2승 곱하기 로그 밑변환 공식 3의 2의 2승 곱하기 로그 2의 5의 2승이다. 는 2의 3승 곱하기 1이다. 1이 여기 있는 2, 1이다. 그죠? 그래서 5의 3, 3의 2, 2의 5는 5의 3, 3의 2, 2의 5. 이해 갔지? 그래서 1이다. 라는 정도죠. 로그를 끝내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함수가 되겠어요. 함수가 메인이죠. 그래서 한번 웜업을 해보자. 이 문제로 웜업을 해보겠어요. 이 문제로 할까? 저 문제로. 이 문제로 해. 2장 11번 보세요. 11번. 하나, 둘, 셋, 3장.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보겠어요? 지금 풀라고 한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보겠어요?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예제. 프린트 11번 11번을 보면 이게 수능이었거든. 나형은 문과들이 보는 시험이었다는 뜻이에요. 10번을 보면 배점이 존나 긴데 배점은 3점이에요. 이 문제는 4점의 시작이 되는 문제였다 라는 의미는 그냥 쉬운 문제였다 라는 거고, 지금 내가 준 시간은 수능에서 한 문제당 평균이 3분이잖아. 그럼 11번을 3분으로 푼다는 건 뒤에 문제를 안 풀겠다는 강한 의지죠.
그러니까 이 시간 안에 이미 맞춰야 되고 시간도 이미 세이브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준 시간은 3분보다 더 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맞추는 건 당연하고 정하고 빠르게 맞춘다가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지금 11번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알 수가 있다. 수능 문제였다. 그러면 이 문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가 11번인 이유가 있어요. 기억은 주제가 뭐죠? 기억은? 니은을 위해서 제시한 거죠. 니은은 주제가 뭐죠? 개념 이름이 뭐야? 경준이. 이름이고 나발이고 없이 문제만 맞추면 돼. 그건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도 훌륭해. 맞추면 끝나는 거야. 수능 끝나고 집에 이 문제를 분석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수능 끝나면 뭐 찍어서 맞춰도 맞춘 거고. 디귿은 주제가 뭐죠? 야, 디귿은 주제가 뭐야? 사용한 개념 이름이 뭐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은 니은을 위해서 일종의 주제가 이거지. 지금 A가 이것이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뭐야? A가 사고의 기준이야. 그래서 A, 밑을 쳐다보세요라는 뜻이야, 기억은. 그러면 밑을 쳐다봐세요. 밑을 쳐다봤으면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두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알아보세요라는 게 니은이지. 그럼 니은에서는 밑이 다르니까 뭐? 이거 생명선이죠, 주제가. 그 다음에 디귿은 이게 11번인 이유야. 뭔 말이냐면 쉬운 문제인 이유야. 원래 이게 21번으로 간다라면 디귿이 이런 걸 물으면 안 되죠. 딴 걸 물어야 돼. 그게 무슨 문제인지는 나 다음 시간 정도에 확인할 것 같아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개념들을 봤을 때. 그럼 디귿은 그래프에서는 더 이상 생각 안 할 버리거든. 그래서 11번이야. 그러면 디귿은 주제가 뭔데? 로그의 정의죠. 그래서 11번은 제시는 로그 함수로 제시되어 있는데 기억과 니은은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고 디귿은 로그 단원에 대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풀 당시에는 떠올라서 풀면 더 좋지만 뭐 떠오르지 않아도 맞추면 장땡이긴 해. 그런데 지금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검토를 해줘야죠. 그럼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긴 하지. 그럼 생명선이 뭔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확인하겠어요. 교과서 피세요. 네가 갖고 있는 네 교과서 피시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피시고 지수함수를 보면 지수함수의 성질 그래프 몇 개를 그려준 후에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그 윗부분에 A가 1보다 크다와 A가 1보다 작다로 나누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네 교과서가 출판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지수함수의 성질이라는 박스 위에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 점이 제시되어 있죠. 점이 2개가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영혼 없이 보지 마시고. 영준이 너 찾았냐? 거기 점 2개가 있죠. 출판사와 상관없어요. 야, 서로 봐봐. 지금 출판사와 상관없이 똑같이 돼 있지? 똑같이 돼 있다. 그럼 점 2개가 뭐야? 그게 우리 수업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태훈이. 유일한 교점이죠. 이 개념이 있는 점들이야. 그런데 특이점이 뭐냐면 거기서 1,a를 말해요. 1,a. 오케이? 그래서 1,a거든. 로그를 보세요. 로그. 한 근방에 있을 거야. 바로 다음 장이나 다다음 장에. 근방에 있을 거야. 로그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로그의 성질 위에 똑같이 또 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 2점이 있죠. 선생님 여기 점이 더 많은데 그건 역함수 그래프에서 지금 로그 그래프인데 지수함수 그래프가 같이 그려져 있잖아. 출판사에 상관없이 다 그렇죠. 주제가 역함수야. 그런데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또 점이 2개죠. 하나는
아니 1,0 또 하나는 A,1. 오케이? 그러면 A,1에 보면 그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가 그려져 있어? 점선이 그려져 있죠. 그 점선을 우리 수업에서 뭐라 불러? 생명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서는 y = 1, 로그 함수에서는 y = 1, 지수 함수에서는 x = 1을 의미해요. 지금 선생님이 한 말을 다 알아들었다. 손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한 말 알아들었다. 내리세요. 지금 니은의 출제 의도가 그거라고. 니은의 출제 의도가 거기 있는 점을 저기 알아보라고 한 거죠. 알아보라고. 그 무슨 말인지 보겠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니세요. 선생님 강의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고 그게 수능이니까. 그럼 뭐냐? 지금 보면 기억은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풀어보면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이거지. A가 1보다 작다. 그런데 둘 다 이것부터 할까? Y = 로그 A의 X 대 Y = 로그 2A의 X.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세요. 아까 전에 박스에 저기 교과서에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있죠. 그 그래프가 감소 함수로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거기에 Y = X가 있죠.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 교점을 뭐라 하자.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제시한 거거든. 교과서에서는 그 교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가 뭐야?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겠니? 여기는 1보다 작다. 얘도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서 둘 다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하기 위해서지. 밑이 사고의 기준이에요. 지수든 로그든 밑이 사고의 기준이에요. 지수든 로그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그래서 그 강의는 지금 할 거고 일단 먼저 문제를 보겠어요. 지금 우리가 초짜가 아니잖아. 그러면 거기에 박스를 보세요. 이 문제 출제 의도가 뭐냐? 박스를 보면 2번 정도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감소함수를 의미하고 여기에 그렇게까지 언급되어 있지 않구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명선 이런 거 붙이는 이유는 이거거든. X축. 지금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이 문제 풀이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서 교과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길 원하는가를 배우는 거야. 이 점 있죠. 이 점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는 이렇게 한다고 치자. 지금 잠깐만 지금 뭘 그리는 거야? 그런데 지수함수를 그리고 있어. 정신 나가고 있어. 미안. 왜냐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지수함수로 바꿨었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죠. 두 개 중에 뭐가 밑이 A인지 지금 알아봤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알아봤다. 내리세요.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 분명 교과서에 이 선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뭐야? 밑이거든. 그럼 뭐가 A고 뭐가 E야? 이게 A고 이게 2A라고 적으면서 이거 A고 하는 건 나는 뭐야 도대체. 전의 은혜가 심각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2A가 A보다 크죠? 얘기해봐. 답변해봐. 그렇지. A가 0보다 크니까. 그래서 2A가 A보다 크죠. 그래서 지금 이거거든. 지금 우리가 봤던 교과서에서 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잖아. 오케이? 그거를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비교하라고 묻는 게 수능 포맷이야. 기본 포맷. 그래프의 변화.
그래서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게 등장했죠. y 콜 x. 그럼 하필이면 또 여기 가서 붙어 있어요, 씨발. 여기죠? 그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가? 맞나? 그러니까 Q가 이게 뭐냐면 이게 2A가 이거지, 이거. 이게 y 콜 로그 2AX, y 콜 로그 AX가 된단 말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가 그 교과서에서 A,1 점을 알려주는 이유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걸 알고 이 점이 이거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게 밑이 2지, 2A지, 여기가 A지라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사고 흐름이 이쪽으로 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심하세요. 그래서요. 그러면 지금 뭘 묻고 있니? 이걸 물은 거야.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이걸 물은 거라고.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인데? 이거 변형이죠. 변형.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데 있는 거 하는 게 아니고 그 교과서에도 있는 걸 가지고 이걸 대체하고 있어. 이게 니은이다. 이거죠, 니은. 선생님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세요? 디귿은. 이게 이제 11번인 이유가 뭐라고? 여기서 요 안에서 더 복잡한 구조를 묻는 게 21번인데, 여기는 끝. 이제 뭐 갑자기 뭐로 넘어요? 로그의 정의로 넘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든. 방금 로그의 정의로 언급했으니까. 이게 로그의 정의거든. 왜 이게 로그의 정의죠? 네가 뇌가 있으면 P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지. 그러면 뭐야? P는 로그 A의 P잖아. 그죠? 그런데 디귿에서는 뭘 묻고 있어? A의 P승꼴이 등장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래잖아. 그거 누가 하는 거야? 하면 당연히 로그의 정의가 하는 거지. 이 문제 한 문제를 위해서 저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그냥 수학이 저래. 로그에서는 저건 욕먹고 난 다음에 또 졸고 있네. 좋은 거 아니지?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면 A의 P승은 P다. 이 P가 이 P고 이 P가 이 P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의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지수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지수 법칙이야. 밑이 같잖아. 그래서 A의 2A의 다르네. Q승은 Q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지수 법칙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밖으로 지수 법칙 그 네 번째 있는 거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하래 문제에서 이렇게 두식 적어놓고 뭐 하래. 로그의 여기 봐. 이 형태를 보고 뭐 하라고?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 내세요가 디귿인 이유야.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11번이지. 그러면 로그의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로그의 정의를 해서 지수로 바꾼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 법칙을 쓰는 거야. 지수 법칙을 어떻게 쓰래? 하면은 거기서 뭐 하라고 했지? PQ를 곱하세요. 그러면 이거 곱하는 게 뭐야? 지수 법칙이죠. 문제에서 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항상. 그래서 2의 Q승 곱하기 A의 P 플러스 Q승은 PQ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건 그래서 디귿에서 발생할 거는 그냥 로그의 정의를 얼만큼 빠르게 떠올렸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더 기본이지.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사용하는 수업에서 어느 예제를 사용했냐면 이런 예제로 사용한 게 아니야. 그러면요 밑이 다르지. 그러니까 기본형을 사용해야지. 그 예제로 사용하는 문제죠. 그건 무슨 말인가요? 밑이 같으면 무슨 개념을 사용하는 거죠? 로그 함수에서는. 로그에서는 밑이 같으면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서 밑이 같으면 뭘 하라는 뜻이죠? 뭘 하라는 뜻이야?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하세요. 라는 거거든.
그럼 도형의 이동이 뭔가? 네가 지금 펴놓은 네 교과서에 로그의 성질 박스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어? 출판사에 따라서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이거 그 다음에 바로 도형의 이동이죠. 도형의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나. 로그 함수가. 오케이? 그런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거기에 로그 함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교과서에 따라서 그렇고 모든 교과서 그래. 로그 함수가 끝나. 넘기지 마. 본문이 아직 안 끝났잖아. 도형의 이동 다음에 진짜로 끝나니? 아니잖아. 아직 연습 문제 안 나오잖아. 그럼 뭐가 있어? 대소비교가 있죠. 대소비교. 찾았다 손 들어봐. 대소비교. 내리세요. 대소비교가 있죠. 연달아. 이거는 지수와 로그를 다 합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기 제목이 뭐겠어요? 지수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교육 과정이에요. 먼저 교과서를 다시 보겠어요. 지수 함수 처음 피세요. 그러면 지수 함수의 정의가 나올 거예요. 지수 함수의 정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다만 지수 함수의 정의를 기술하는 부분이 이므로 이를 지수 함수, 이걸 함수이다. 얘도 함수다. 이 함수를 지수 함수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수 함수 앞에 a를 밑으로 하는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선 지수 함수에서 밑은 밝혀줘야 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밑이 사고의 기준이다. 라고 선생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안다라면 이 함수를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앞에 이것은 이런 이유이므로 x에 대한 함수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왜 그게 x에 대한 함수인가? 뭔 말이냐면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실수 x에 대해서 x승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 따라서 x에 a x승을 대응시키면 이것은 x에 대한 함수다. 따라서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왜 이 문구가 함수가 되는 근거가 되는 이유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수학화 함수론에서 배운 함수의 정의를 만족한다라는 걸 밝혀주고 있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쭉 해서 지수 함수의 성질, 아까 전에 박스를 확인했잖아. 그 앞에 무슨 함수들이 등장해 있는지, 즉 예제를 보면, 문제를 보면 무슨 함수가 등장해 있는지를 파악을 하세요. 보겠어요? 아주 한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그죠? 되어 있으니까 금방 찾았을게요. 뭔 말인지 보겠어요? 그래서 지수 함수 입장에서는 함수 단원 구조는 이와 같다는 거 우리 수업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그나마 의미를 찾는다라면 두 개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a를 밑으로 한다. 따라서 밑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임으로 함수이다. 그럼 왜 임으로 함수인지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활용은 하지 않겠어요.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지수함수의 활용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못 푸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못 푸는 학생이 거의 없는 그거를 우려해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 너무 시간이 오버되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을 사실 묻는 게 아니고 그 문제도 결국 뭘 묻는 거냐면 얘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뭐 교과서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하고 있는가? 일단 점 대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려준 그래프가 이거죠. 점 대입을 통해서 모는 종이 위에다 점 대입을 통해서 이걸 그리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그리세요. 이게 예제 정도가 되겠어요. 이거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찾았다. 내리세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찾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교과서 패턴이야. 이게 그려주고 이를 예제로 하고 예제는 뭐야? 해설이 달려있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행위를 여기서 해보세요. 이것과 얘를 그려보세요가 문제죠. 거기에 딸리는 해설이 따로 없는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교과서 안 읽었니? 근데 왜 손을 안 들어? 자, 아무튼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성질,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함수의 성질이야.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는 함수의 성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거라고. y 콜 2에 뭐 x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오케이? 이것도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박스 다음 문제를 보세요. 이런 게 적혀있네. 박스 다음에 이거 적혀있나?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없어? 찾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함수가 끝나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이거 갖고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선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프는 기본형. 이걸 기본형이라 이름 붙이고 얘를 도형의 이동. 자, 이걸 이름 이렇게 붙였다고 해서 뭐 낯선 게 아니지. 그럼 기본형은 뭐고 이런 거죠. 우리가 이차함수를 배울 때 y는 a 아니야. 이차함수 너무 올라갔어. 유리함수를 배울 때 y는 이거거든. x-p분의 k 플러스 q. 그럼 이거는 뭘로부터? y는 x분의 k. 그리고 이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y는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 c는 0이 아니고 ad 마이너스 bc는 0이 아니다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수원에 등장하는 함수 이전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 심지어 도형의 방정식까지. 이런 식이 뭐죠? 우리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표준형, 일반형, 그다음에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없어. 그러면 이거는 왜 없나?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엄밀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이 남는 거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만 등장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를 표준형 이름 붙이는데 이게 없어지면 뭐 굳이 그런 명칭이 중요하잖아. 얘의 실질적인 역할은 뭐야? 도형의 이동이다. 지금 이거 이해갔죠? 그래서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것들은 이런 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거. 심지어는 이거는 수2로 연결이 돼요. 수2에서도 됐고 그 얘기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건 이제 납득이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야? 기준은 뭐긴 뭐야? 뭐긴 뭐야? 그냥 도형 이동이지. 이러면 안 되겠어요? 얘랑 얘가 무슨 관계니?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 그건 뭐야? 도형 이동은 사고의 기준은 a를 밑으로 하는 함수다. 밑이지, 밑. 밑이 뭐야? 밑이 뭐야? 얘는 같다. 뭐가 같은데? 얘랑 얘가 밑이 같다. 얘랑 얘는 밑이 다르다. 얘랑 얘도 밑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밑이 다르다.
그래서 지수 함수 단어로 밑이 같으면 도형이도 밑이 다르면 기본형이다. 지수 단어는 밑이 같으면 지수 법칙, 밑이 다르면 이항 법칙 또는 로그 취약이다. 이거 이해 갔죠? 그리고 밑이 다른 경우에는 두 종류다. 뭐? A는 0보다 크다. 이거 다 0보다 크다죠? 1이 아니다. 그러면 1이 아닌 경우, 1이 기준이거든. 1을 기준으로 얘는 뭐? 다른 쪽. 이렇게 적는 것보다 다른 쪽. 얘는 다시 뭐로 나누냐면 다른 쪽. 그 다음에 얘는 1을 기준으로 같은 쪽. 그래서 기본형은 다시 다른 쪽과 같은 쪽으로 나눠서 한다. 그럼 다른 쪽에 대해서는 얘랑 얘랑 무슨 관계니? 얘랑 얘랑 무슨 관계? 교과서는 일관되게 역수관계. 역수관계면 뭐야? Y축 대칭. 대칭성. 다른 쪽이면 대칭성을 묻는다. 대칭성. 같은 쪽이면 우리 수업에서 하는 삼선 이점이 되겠어요. 삼선 이점이 뭔데요? 이 점을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지수함수를 기준으로는 0,1과 1,a. 지금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서는 삼선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중요해요. 그럼 삼선 이점은 뭐냐? 같은 쪽. 그래서 y콜 3의 x승, y콜 2의 x승이라 하자. 그럼 이거죠. 이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씨발 여기도 1인데 여기가 1이면 안 되지만 여기를 1로 하겠어요. x 이퀄 1. 이거 우리 수업에서 뭐라 불러? 생명선. 그래서 뭐? 여기가 2이다. 여기가 3이다. 이 점의 좌표를 일반적으로 적으면 1,a다. a는 이걸 말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은 뭐야? 이름이 특이점.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부르고 있지? 역전선. 뭐가 역전이 돼? 대소관계가. 대소관계가 뭐가 역전이 돼? 오른쪽에서는 이쪽이 크다. 왼쪽에서는 이쪽이 크다. 이거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선과 그래프의 교점. 선과 그래프의 교점. 이 교점은 뭐야? 유일한 교점이다. 유일한 교점이 뭐야? 이것과 이것의 교점은 얘밖에 없다. 얘밖에 없어요. 수능 문제에 사용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 이제 점 두 개가 등장했죠? 그랬을 때 나머지 한 선이 뭐야? 바로 점근선이다. 점근선 위에는 이런 점이 없죠? 왜? 점근선이니까. 만나면 안 돼, 그래프랑. 만나면 점근선이 아니야. 그래서 점이 없어. 지금 이거 이해 갔죠? 알겠죠? 그래서 3선, 2점이라고 우리 수업에서는 부르고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게 단순하지만 그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들이라 이거지. 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에서 y콜 a의 x승 점점점점 1 점점점점 a 1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뭐야? 지금 다시 보면 3선 이 다 x축 y축 그리고 점선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점 이거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다. 교과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그래프 내용 전체고 네가 지금 직접 봤듯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
본문에는 예제와 문제는 다 본문이에요. 그리고 성질 뭐 이렇게 있어. 성질은 지금은 따로 하지 않겠어요? 성질은 뭘 파악하는 거지? 얘기해봐. 범위, 점, 모양, 플러스, 증가 감소, 점근선. 내가 지금 말한 것들은 이 박스에 들어가는 요소들이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아니고 모든 함수. 그래프를 그려준 후에는 지금 말한 내용들이 적힌다. 2차 함수도 그랬고, 유리함수도 그랬고, 무리함수도 그랬고, 지수함수도 그렇고, 로그함수도 그렇고, 삼각함수도 그렇다. 여기 내용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을 적어 놓는다. 예요. 그게 뭔가요? 지금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끝났다. 그러면 봐. 아까 전에 네가 푼 문제. 이거는 언급하고 아까 전에 했으니까. 그게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이거지. 프린트 11번에 등장한 문제가 함수가 뭐냐면 y 콜 로그 a의 x y 콜 로그 2a의 x다. 사고의 기준이 리치다. 그런데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1이라는 말은 뭐야? 같은 쪽이다. 지금 일단 다르죠. 다름으로 기본형이다. 기본형 중에서 둘 다 1보다 작다. 그러면 너한테 묻고 있는 게 뭐야? 이거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이 뭐라는 거야? 니은이 그거지. 저기 그 요점. 이걸 묻는 것이다. 가 포인트였어요. 디귿은 그래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1번이다. 였어요. 알겠죠? 오케이. 수능 문제는 아니지만 한 문제,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이 문제는 중요해요. 푸세요. 하나, 둘, 시작.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지금 이 문제에서 디귿 리을부터 먼저 보겠어요. 칸이 부족한 관계로 기역 니은이 중요해서 디귿 리을을 보면 지금 그리고 이 문제의 주제는 아까 전 교과서에서 확인했던 대소관계이긴 해요. 그런데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대소관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인트는 그래프 이런 이론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뭐 그게 되겠죠. 보면 디귿은 문제 네가 기본적으로 이런 대소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한다.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교과서에서 봤을 때 대소관계 있었지?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해당 문제의 풀이를 보면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함으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함으로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문제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얘는 뭐야? y 콜 3의 x승. 얘는 y 콜 2의 x승이죠. 이랬을 때 여기가 1이야. 디귿은 a와 b가 같으면 2a와 3의 b승이 같으면 a가 b보다 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디귿. 그러면 2의 a승. 같다. 여기서 같다는 게 뭐야? 그럼 같다면 이거죠. 이거. 오케이? 같다면 이렇게 여기가 뭐라는 거죠? 저런 훈련을 했으면 이거는 거꾸로 가는 것 뿐이지.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문제에서 이게 B인가? 이게 A인가? 오케이? 따라서 A가 크다. A가 크다고 했으므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리을을 이렇게 그리면 얘가 y 콜 로그 2의 x고 얘는 y 콜 로그 3의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게 같다. 그게 같다. 그러면
얘가 B고 얘가 A죠. 오케이? 그래서 B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맞죠. 여기서는 이게 뭐야? B고 이게 뭐야? A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더 커요. 여기서는 이걸 조금 더 내려주면 이렇게 그리면 이랬을 때 이게 뭐죠? 이게 B고 이게 A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B가 더 커요. 오케이?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이유가 이 양수이면 틀리다는 게 아니고 AP가 양수일 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AP가 양수이면 무조건 이거예요. 이 경우는 AP가 음수일 때 얘기해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거고 얘는 이게 있으니까 틀린 거지 무조건 또 틀린 건 아니야. 맞을 때도 있죠. 그럼 뭐야? AB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하면 나는 단서가 달리면 리을이 맞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러한 거. 그럼 여기서 뭐? 이거지 주제는. 얘를 기준으로 바뀐다. 얘를 기준으로 여기 보세요. 뭐가 역전이 돼? 대소 관계가 역전된다. 라는 사실이 이 문제의 출제 포인트다. 알겠죠? 이거 상대적으로 쉬운 내용이어서 먼저 했어요. 이제 기억, 니은에 대해서 조금 심화 관점으로 보겠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정리하세요.